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엔터주 시리즈 영상으로서 지난주 금요일에 SM을 시작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JYP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뭐 박진영 씨가 수장으로 있는 엔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뭐 주가가 어수선해요. 뭐 증시 영향 받은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증시 계속 좀 어수선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4만 원대에서 뭐 많이 미끄러져 내려온 상황이 유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보다 뭐 많이 보기보다 기본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텐데 일단은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 JYP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당연히 뭐 이렇게 증권 정보랑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소속된 연예인이 정보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박진현 씨랑 2PM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JYP 최근의 공시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중국 내 음원 독점 공급 계약이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중국 IT 기업 명자체를 뭐 밝히진 않았지만 매출액을 통해서 텐센트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뭐 이 공시에 있을 때 주가가 살짝 올랐다가 움직이는 흐름도 있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이 이제 뭐 미국과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저작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둔감하고 좀 그런 걸 안 따지고 막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뭐 경제가 발전하게 뭐 할수록 그거에 대한 뭐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하고 또 그런 법적인 테두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우리도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든 뭐든 뭐 그냥 인터넷상으로 일반적으로 막 녹화해서 유통이 많이 되고 했었잖아요. 뭐 웹하드라는 식으로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JYP가 이게 중국 기업과 이런 계약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텐센트라고 한다면 중국 최대 기업이잖아요. 또 뭐 여기서는 일단 텐센트라고는 안 나왔지만 지금 매출액 이걸로 봤을 땐 텐센트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텐센트라고 놓고 봤을 땐 하여튼 관리를 잘 할 거란 말이에요. 텐센트가 그렇다면 여기서 돈을 어, 벌어서 텐센트가 JYP에 좀 넘겨오는 JYP의 음악의 유통과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돈이 뭐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SM 이야기 영상 찍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대부분 일본에 대한 매출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엔화 움직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일본 쪽을 많이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주가의 흐름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이라는 부분에 이런 게 발생하면서 조금은 너무 아시아에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을 조금은 희석하고 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조금은 해지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시장이 어쨌든 뭐 일본 시장이 크기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가고 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중국 시장이 만약에 제대로 좀 이런 저작권도 인정해주고 하다 보면 파이가 엄청 커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추가로 뭐 과거 원더걸스 같은 경우 뭐 JYP 뭐 잘 안 풀렸죠 미국에서 그렇지만 이제 뭐 JYP 소속은 아니지만 뭐 다른 소속의 이제 방탄소년단 워낙 미국에서 잘 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뭔가 추가로 국내 여러 뭐 엔터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한다면 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 여기서도 보면 텐센트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나오고 있죠 기사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시는 결산 배당.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주가 배당에 굉장히 인색한데, 배당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요번에 진행을 하면 3년째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뭐 실적 아직 2020년 결산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치 같은 경우는 더 실적이 좋을 것으로 나오고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렇게 배당이 18년부터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슈적인 거가 그렇고 가장 뭐 결국에는 매니지먼트 음악에 대한 부분이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를 딴 걸 보면 지금 소속 아티스트의 새 앨범이 10일날 그러니까 이미 발매를 했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뭐 에나버리가 잘 되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뭐 2018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디션 일본 현지에서 오디션에서 뭐 제2의 트와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인들로만 구성된 그러한 부분을 JYP가 진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소니 뮤직과 함께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다음 달에 새 앨범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JYP의 그 지금까지의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트와이스의 역할이 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재미난 게 물론 빅히트 같은 경우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전통적인 그런 뭐 엔터주들의 경우 걸그룹이 흥행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SM 같은 경우도 소녀시대가 대박이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트와이스 요 니즈가 잘 흘러갈 경우 지금 뭐 일본 내에서는 잘 흘러가는 부분이고 최근에 요 기사를 하나 보면 환타 요거 광고 모델로 발탁도 됐다고 해요. 일본 내 뭐 유명 아이돌 걸그룹이 뭐 굉장히 많지만 워낙 그 시장도 크고 하겠지만 하여튼 뭐 최고 아이돌 중 하나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진행을 하던 것을 이제 니주가 바톤을 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러한 우리의 프로듀싱 능력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일본을 굉장히 벤치마킹했고 벤치마킹해서 성장을 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다른 점은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그 버블 시대에 성장을 했다면 우리는 IMF 시대에 성장을 했다. 약간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 물론 뭐 정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약간 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미완성인 그러한 그룹을 내보내서 점점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을 팬들과 함께 지켜가면서 가는 뭐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나라는 성격도 급하고 뭐 빠리빠리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경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산업이 처음엔 분명 벤치마킹하고 뭐 창조적 발전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더 이런 산업의 아이돌 산업 육성에 있어서 그룹 육성에 있어서 좀 더 프로페셔널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경제 버블 시대에 성장한 그런 부분과 우리는 IMF 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IMF 때 성장을 했으니까 실패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휙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휙 내놓는 게 오히려 준비하는 자금을 덜 들어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를 하고 뭐 실패를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내놓고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았을 때 하여튼 성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기업도 뭐 의욕이 꺾일 수 있는 거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이러한 식으로 뭐 과거에 뭐 JYP가 IMF 때 뭐 성장에 급격하게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죠. 그 당시에는 어 지금의 DSP라든지 지금 사명 다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랑 이제 SM 그 SES라든지 뭐 핑클 그리고 뭐 잭스키스 그리고 H.O.T 지금 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나이에 따라 아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 네, 어디서 이렇게까지 넘어왔죠? 하여튼, 이러한 지금 육성 시스템의 성장에 있어서 좀 달랐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많이 그런 차별화가 발생을 했고, 지금은 좀 어, 더, 뭐랄까요, 실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음, 프로듀싱을 잘하는, 또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인, 어떻게 보면, 특정 기업이 하나 있을 때, 그냥, 오너가 단독으로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오너의 그런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은 장기적으로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굴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된 그러한 우리나라 JYP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 기업들이 그런 육성이 잘 육성이 되면서 그 아이돌들이 잘 성장을 하면서 매출을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것에 의한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듀싱의 국가를 가 돼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한 뭐랄까요, 그런 프로듀싱 용역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그런 용역으로의 매출도 많이 일으킬 필요성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서두가 없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계열사 현황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계열사 현황 이렇게 당연히 일본 내 사업하니까 이렇게 있고, 또 홍콩 내 중국 쪽에도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탑업인 출자 현황도 이런 식으로 좀 있고, 그리고 지니뮤직에 또 이게 예전에 이게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지니뮤직이 예전에 그러니까 3사, SM, JYP, YG가 이제 어떤 음반을 유통하는 회사를 힘을 모아서 좀 만들었다가 그게 지니뮤직으로 이랑 합쳐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지분이 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영상에서 좀 잘릴 것 같은데 여기 좀 위로 넘어가서 보면, 아이고, 이게 좀 캡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지니뮤직의 지분을 좀 갖고 있다는 거가 확인되고, 그게 2010년도에 투자한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금 결국에는 이제 JYP의 주가가 뭐 저 추가로 잘 가려면 결국에는 뭐 니주의 흥행이라든지 추가로 뭐 다른 아이돌 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해서 뭐 국내든 해외든 해서 흥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주가 차트적으로 넘어와서 보면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V자로 움직였다 그냥 꼬꾸라지고 굉장히 뭐 정신없죠. 정신없는 흐름이 연속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다시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차트를. 근데 일봉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큰 흐름이 월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정말 장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들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뭐 업종이 다르지만 패노션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 뭐 지금은 요거를 좀 지우지 않는 이상 좀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네, 꽤 많이 좀 눌려 있었다고 올라온 부분이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좀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캔들이 겹친 월봉 구간에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약 3만원대 라인은 받쳐주려고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 거래량도 크게 나온 캔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이제 뭐 만약에 밑으로 빠지면 조금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좀 재미는 좋은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그러한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시간이야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 5만 원 라인까지도 한번 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점점 콘텐츠에 대한 부분, 결국 콘텐츠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이지만 결국 음악이라는 부분 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당장 접근하기에는 차트가 너무 어수선하긴 한데 하여튼 이러한 JYP라는 내용이 기업의 내용이 있고 이제 JYP에 대한 주가를 보고 미래를 볼 때 결국 걸그룹이라든지 또 추가로 중국에 대한 그런 음원, 그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해당 부분이 얼마나 이제 잘 갖춰져 가는지, 그러한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런 것까지 좀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엔터주,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리즈 영상, 두 번째 시리즈 영상이었던 JYP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